아이비리그만이 성공의 길이라 믿던 미국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콜린스, 13살의 그녀는 맨해튼 최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외적인 화려함 속에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빛이 변한 건 단 한 번의 태권도 수업 후였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들이 줄 수 없었던 것을 한국의 무술이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불안장애로 고통받던 소녀가 어떻게 한국 정신을 만나 세계대회 메달리스트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양의 물질적 성공과 동양의 정신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 승리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태권도 정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그 선택의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콜린스입니다. 13살, 뉴욕 맨해튼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창문을 열면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이랍니다.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소호 지역에서 유명한 갤러리를 운영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위 0.1%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이 제게는 숨막히는 감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프라이빗 과외 선생님과 SAT 조기 학습을 한 후 명문 사립학교로 향했죠. 그리고 방과 후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수학 심화 학습까지. 제 스케줄표는 빽빽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단 10분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오늘 수학 테스트는 어땠니?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의 첫 마디는 항상 성적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우리 집 전속 셰프가 준비한 고급 요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여유도 없었죠. 98점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만점이 아니지? 지난번에는 100점이었잖니. 어머니도 한숨을 내쉬셨죠. 엘리자베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프린스턴은 꿈도 꿀 수 없어. 이해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맨해튼의 불빛들이 제게는 그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죠. 이게 벌써 세 번째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걸 불안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모두 저와 같은 상류층 자녀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유행 브랜드나 파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활기차 보였지만 저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용기도 흥미도 없었죠. 13살이었지만 저는 이미 인생의 모든 경로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명문 고등학교, 아이비리그 대학, 그리고 부모님처럼 성공적인 커리어. 하지만 그 길 어디에도 나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부모님이 설계한 성공 경로를 따라가는 로봇 같았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 때면 제 인생에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정서 치유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선생님들은 요즘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다며 여러 대안 수업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중 하나가 태권도 체험 수업이었습니다. 교내 체육관에 모인 우리를 맞이한 건 한국인처럼 생긴 중년의 남자분이었어요. 그분은 흰색 도복을 입고 계셨는데 허리에는 검은 띠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태권도를 함께 할 사범이죠. 김도현 사범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고 맨발로 체육관 매트에 서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죠. 차렷. 사범님의 한국어 구령이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한 채 그 의미도 모른 채 따라했어요. 경례.
몸을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준비.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주먹을 허리에 댔어요. 처음 접하는 한국어 구령과 동작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범님은 천천히 기본 동작들을 가르쳐 주셨죠. 주먹 지르기, 발차기, 맞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몸이 기억했어요. 1시간의 수업이 끝날 무렵 제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머릿속이 조용해진 느낌이었죠. 성적, 미래, 부모님의 기대. 그 모든 걱정이 잠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늘 어땠니? 사범님이 물으셨어요. 처음이라 많이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래,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야.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련이지. 계속해보고 싶니? 제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어요. 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태권도 수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무술? 아버지가 안경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SAT 점수에 도움이 되니? 어머니도 고개를 갸웃거리셨죠. 엘리자베스, 너는 지금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잖아. 시간이 없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달라요. 정말 좋았어요. 계속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국 일주일에 한 번 학교 프로그램으로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몰래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브루클린에 김도현 사범님이 운영하는 도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의 태권도 수업은 점점 더 깊이 있게 진행되었고 저는 매주 그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주 한 번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어 김도현 사범님의 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브루클린의 조용한 거리, 작은 건물 2층에 위치한 김태권도 아카데미는 학교의 화려한 체육관과는 달랐어요. 오래된 나무 바닥과 벽에 걸린 태극기, 그리고 한글로 쓰인 예의엄치인 내극 기백절 불굴이라는 5가지 정신이 적힌 현수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엘리자베스예요. 김도현 사범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엘리자베스, 여기는 어떻게 왔니? 더 배우고 싶어서요. 부모님은 아직 모르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범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지만 부모님의 허락은 필요해. 태권도의 첫 번째 정신은 예의니까. 결국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다시 이야기했어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브루클린까지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셨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수학 점수를 항상 95점 이상 유지하면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일주일에 2번, 토요일과 수요일 오후에 도장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모두 A+를 유지해야 했고 기사님이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김도현 관장님의 도장에서는 학교 수업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한국어 구령에 맞춰 똑같은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엘리자베스, 태권도는 태와 권과 도로 이루어져 있단다. 태는 발을 의미하고 권은 주먹, 그리고 도는 정신적인 길을 말하지. 단순히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다. 관장님의 말씀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점수나 성과가 아닌 과정과 정신으로 배우게 된 것이죠. 땀을 흘리며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장에서는 또래 친구들도 만났어요. 에비와 샘이라는 미국 아이들이었죠. 그들도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왔다가 태권도의 매력에 빠진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우정이었죠. 앞차기. 관장님의 구령에 맞춰 저는 오른발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10번, 20번.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엘리자베스, 너의 차기가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겨루기 기술도 배워볼까? 관장님의 말씀에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3개월 동안 기본 동작만 연습해왔는데 드디어 실전 훈련을 시작한다니 설렜죠. 그리고 그날 관장님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음 달에 뉴욕 지역 태권도 대회가 열린단다. 너희들을 출전시키고 싶구나. 대회라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권도를 그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운동으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회라니.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도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공부와 태권도 훈련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도장에서 특별 훈련을 받았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욱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장에서의 훈련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변화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불안에 떨고 자신감 없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 또렷한 눈빛,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달라지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요즘 달라 보이는구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 아버지도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게. 학교 성적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태권도가 그렇게 좋으니? 네, 정말 좋아요. 다음 달의 대회도 나갈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대회? 상금 같은 것도 있니? 아버지의 질문은 여전히 성과 중심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자신을 시험하는 자리예요. 관장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렴. 우리도 가서 응원해줄게. 부모님의 지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덕분에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할 수 있었죠.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은 커졌지만 관장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란다. 드디어 대회 당일 퀸즈의 큰 체육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복을 입은 선수들, 응원하는 가족들.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도 약속대로 와주셨고 애비와 샘의 가족들도 함께였죠. 첫 경기 상대는 저보다 1년 더 오래 수련한 소녀였어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관장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자신을 믿어라. 내 안에 이미 강함이 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도장에서 저는 완벽한 동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서양이 놓치고 있는 건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안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상대방의 빠른 발차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기술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첫 라운드에서 저는 0대3으로 뒤졌죠. 엘리자베스, 호흡을 가다듬어. 너무 생각하지 마. 몸이 기억하게 해. 김 관장님의 조언을 듣고 두 번째 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순간에 집중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틈을 찾아 발차기를 성공시켰죠. 이 점, 저 점.
점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첫 대회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 5로 졌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관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셨죠. 잘했어, 엘리자베스. 이긴 것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다가오셨어요. 평소라면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을 텐데 이상하게도 두 분 다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최선을 다했구나.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비록 졌지만 이상하게도 실패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불타올랐죠.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못 받으면 항상 자책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과정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대회 이후 저의 학교 생활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자세와 호흡법이 시험 불안을 줄여주었고 수업 시간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선생님들도 저의 변화를 알아채셨죠. 엘리자베스, 요즘 수업 태도가 달라졌구나.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여.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점수와 성적으로만 친구들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에게 태권도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죠. 엘리자베스, 그거 정말 멋져 보인다. 나도 한번 배워볼까? 태권도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잠깐이라도 기본 동작을 연습했고 밤에는 그날 배운 품새를 복습했어요. 관장님은 제게 노란띠를 수여해 주셨죠.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류 더미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브론스 사이언스, 헌터 컬리지 하이, 스투이베선트. 모두 뉴욕 최고의 특수목적 중학교야. 너는 이 중 한 곳에 가야 해. 하지만 그 학교들은 통학 시간이 너무 길어요. 태권도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그건 단지 체육일 뿐이야. 내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가 우선이지. 너는 아이비리그에 갈 애야.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13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부모님께 소리쳤어요. 이게 체육이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이비리그가 전부인가요? 제 인생은 대학 입학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이 전부라면 그런 성공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하버드나 예일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니. 지금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결국 내 미래에 중요한 건 학업이란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발견한 제 삶의 의미, 기쁨의 원천을 포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부모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논쟁할 수 없었어요. 그날 도장에 가서 관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관장님, 중학교에 가면 더 이상 태권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도현 관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 힘은 주먹에 있지 않아. 중심에 있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태권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야.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당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무술을 통해 자신의 정신을 지켰단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지. 관장님의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관장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넌 정말 태권도에 재능이 있어. 이런 제안은 처음이지만 한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건 어떠니?
여름방학 동안 단기 유학 프로그램이 있단다. 한국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곧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부모님을 설득해보렴.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단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찾은 내면의 평화, 자신감, 성취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부모님께 제 진심을 전하기로. 다음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한국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놀라셨죠. 한국이라니. 무슨 소리야? 김 관장님이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서 하는 태권도 캠프가 있다고 하셨어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태권도는 제게 단순한 체육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중심이에요. 처음으로 저는 부모님께 제 진심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어떻게 불안감이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자신감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어머니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랐구나. 아버지도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너무 멀잖니. 너 혼자 갈 수는 없어. 김 관장님이 모든 것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한국에는 관장님의 스승님이 운영하는 도장이 있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원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저는 그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무술이 아니에요. 5,000년 역사가 담긴 정신, 그것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국에서는 성공만 가르치지만 한국에선 인간다움을 가르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이틀만 생각해볼게.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 관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구나. 그 말에 제 심장은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틀 후 부모님은 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김도현 관장님은 정중하게 두 분을 맞이하셨고 태권도의 철학과 한국 문화, 그리고 프로그램의 안전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콜린스 씨, 여러분의 딸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관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도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는 더욱 놀라셨어요. 집에서 보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 넘치고 집중력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은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저도 그분들의 걱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원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에요. 마침내 부모님은 조건부로 허락해 주셨어요. 첫째, 어머니가 일주일간 함께 가서 현지 상황을 확인할 것. 둘째, 매일 화상통화로 소통할 것. 셋째, 문제가 생기면 즉시 귀국할 것. 그리고 돌아와서는 본격적으로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해야 해. 알겠지? 아버지의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넘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김 관장님은 모든 준비를 도와주셨고 서울 근교의 전통 도장과 연락을 취해 제 방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출발까지 한 달, 저는 한국어 기초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죠. 드디어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낯선 언어, 낯선 풍경.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긴장하셨지만 우리를 맞이한 박민수 사범님의 친절함에 곧 안심하셨죠. 엘리자베스 콜린스 씨죠. 도현 사범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천하무적 태권도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있는 뉴욕의 도장과는 달리 이곳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었어요. 마당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 3번 훈련이 있어요. 아침 5시 기상에서 기본기 훈련, 오전 9시에 품새와 기술 훈련, 오후 3시에 실전 겨루기 훈련이죠. 박사범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두려워졌어요. 뉴욕에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훈련했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3번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간 근처 호텔에 머무르시며 매일 도장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점점 적응하고 즐겁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안심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놀라운 결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이곳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아버지와 상의했는데 내가 원한다면 여름방학 내내 여기 있어도 좋겠다. 저는 기쁨에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뉴욕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완전히 한국의 생활에 몰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속에서 호흡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일.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박사범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셨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해도 만족하지 않으셨고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바로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수련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엘리자베스, 태권도는 완벽을 추구하는 예술이야. 하지만 그 완벽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지.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태권도가 시작되는 거야. 한 달이 지나고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욕에서 느꼈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이 찾아왔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졌고 근육도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면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방학 마지막 주 박사범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세계 어린이 태권도 대회가 열려. 너를 출전시키고 싶구나. 세계 대회라니.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뉴욕에서의 첫 대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죠. 준비됐습니다, 사범님. 대회 당일 서울 올림픽 체육관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13세 여자부 겨루기에 출전했어요.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중력과 기술로 결승까지 진출했어요. 결승 상대는 브라질에서 온 선수였습니다. 그녀 역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경기는 처음부터 팽팽했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동점이었습니다. 그때 박사범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중심을 잃지 마. 모든 힘은 내 안에서 나온다. 깊게 호흡하고 완전히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가 그동안 가장 어렵게 느꼈던 뒤후려 차기를 시도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동작으로. 심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승자, 미국의 엘리자베스 콜린스. 그날 밤 부모님과의 화상통화에서 저는 은메달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렸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과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완벽을 강요하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저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태권도를 정규 체육 과목으로 추가하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태권도가 주는 정신적, 육체적 혜택에 대해 설명하자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모든 초급 수업을 도울 수 있어요. 김 관장님도 기꺼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렇게 우리 학교에는 태권도 정신 수련반이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점점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저처럼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받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이제 저는 말합니다. 태권도는 단지 무술이 아닌 제 삶을 지켜준 유일한 언어였다고. 아이비리그보다 소중한 가르침은 한국에 있었다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점수나 명문대가 아닌 자신의 중심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도복을 입고 도장으로 향합니다. 차렷, 경례 그리고 깊은 호흡.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찾은 제 진정한 자아와 함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